자, 앞 시간에 그 스타일 시트 CSS 쪽에 우선순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이런 거죠. 뭐 자, 그 부모님이 계신데 자, 애가 한 명 있어요. 그 엄마는 파마하라 그러고 아버지는 스포츠로 깎으라 그래. 그러면 애가 자, 미용실에 가서 야, 파마를 해야 될지 스포츠를 깎아야 될지 헷갈리죠, 그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예.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죠? 예. 그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드 작성하면 이게 스타일 지정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 스타일 적용해 버리면 되는데 이게 CSS에서 C가 캐스케이딩을 의미하고 이게 이제 부모의 어떤 스타일 적용하면 자식까지 또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상으로 이게 충돌이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어나게 될 수가 됐죠. 네, 구조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제일 높은 게 인라인이다. 왜 그럴까요? 인라인은 이제 시작 태그가 있고요, 끝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왕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이게 글자를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럼 요 왕 글자만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태그, 여기 부분에 뭐 클래스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속성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폰트 사이즈 값을 크게 줘버리면 요 태그 안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글자 크기가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 왕이라는 글자 입장에 봤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저 복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주먹이 더 빠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신고하고 싶어도 바로 옆에 주먹 쓰는 사람이 있어. 일단 한 번 맞아야 되잖아. 그죠? 지켜주려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먹 쓰려고 그래요 해서 하면 그 출동해가지고 올라가면 한참 걸려요. 그럼 이미 나는 한 번 맞고 있었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제일 그 근접해 있는 게 뭐냐면 태그예요, 그죠? 태그에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 줘버리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 적용하는 것들은 근접해 있는 게 아니고 저 먼 곳에 있어요. 뭐 헤더 쪽이나 외장으로 외부에 파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쪽에 말을 듣는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윤자님이 있는데 윤자님의 한 뭐 초등학교 때 한번 이제 대충 이제 학교에서 많이 친하진 않지만 누구 아는 사이가 있고, 그죠? 동네에 진짜 어릴 때 아기 때부터 한 20년간 같이 자라온 친구가 있어. 정말 단전 친구였어. 그러면 그냥 얼굴만 아는 그 사이 그 친구가 이렇게 라고 하고 또 동네 친구는 저렇게 하면 보통 누구 말을 들까요? 우선순위가 그죠? 예. 제일 가까운 친구 말 듣죠? 맞잖아요. 저기 먼저 있으나 마나 친구 있죠? 친구라고 붙이기도 좀 애매하네. 아는 사람 말 듣다가 가까운 사람 이러면 본인만 손해잖아, 그죠? 어릴 때 도와주고 슬플 때 기쁘게 해주고 이런 친구인데 내가 뭐 어렵든 슬프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물뚱물뚱하게, 그죠? 있는 그먼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일 적용할 때도 보면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여러 개의 어떤 이 여러 방식의 어떤 이제 스타일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뭐 여기 지금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태그 시작 태그의 스타일 속성으로 지정해주는 인라인 스타일이 제일 강력하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디 스타일 준 거, 태그에 아이디 스타일 준 게 그 다음 이제 순입니다. 만약에 이제 인라인 스타일 준 게 없다. 그러면 그 샵으로 시작하는 아이디 선택자 있죠. 이거 이제 준 거 있고 뭐 또 이제 클래스명으로 준 게 있다. 근데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이디 선택자 쪽에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 적용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동일한 스타일을 속성으로 이렇게 스타일 바꿔 했을 때, 그죠? 글자 색상을 한쪽은 빨간색으로 바꿔 한쪽은 파란색으로 바꿔 글자 색상이 돼서 글자 색상에는 동일한 속성이 돼서 두 가지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어딜 따라가야 되느냐,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느냐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느냐는 이거 따른다는 거야.
인라인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ID로 지정한 게 그 다음 순위가 높다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ID는 일단 우리가 ID 선택자로 여기 보면 자 여기 그 ID 샵으로 시작하는 ID 선택자로 있고 예제가 보이죠? 근데 이렇게 ID 선택자 ID명으로 이렇게 스타일 적용해 놓으면 선언해 놓으면 실제 이 HA 하버라고 되죠. 여기 그 스타일이 한 군데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한 군데 한 곳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HABOR이라는 예, HABOR이라는 요 이름이 있는 ID 값으로 가지고 있는 태그 한번 찾아보시면 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규칙이 있었잖아. ID 값은 각 태그마다 동일한 값을 못 가져요. 주민번호처럼 각 태그마다 태그가 실제 이제 우리 엘리먼트라고도 하고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는 객체로 봅니다. 객체 하나의 객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변수명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바의 변수 같은 경우는 변수명 똑같은 거 한 번 더 선언을 하려고 그러면 오르나 버리죠. 에러 나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디 이름은 단일한 값으로 넣어줘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한 곳에만 적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선순위를 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ID 스타일로 적용된 우선순위가 두 번째 수준이에요. 다른 거하고 막 중복이 있는 충돌이 일어난다. 제일 높은 건 인란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우선순위 낮아지죠 점점. 클래스 스타일인데 왜 클래스 스타일은 이제 우선순위 낮냐면 클래스는 한번 만들어서 자 점으로 시작하는 뭐 A라는 이런 클래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스타일을 위에도 적용하고 아래에도 적용하고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샵으로 돼 있는 요렇게 아이디 선택자는 얘는 무조건 only 한 군데만 적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고요. 얘는 여기도 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도 해도 되고 여러 군데 막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디에 비해서 이제 폭이 넓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예. 그래서 또 이제 제일 이제 밑에 또 제일 밑에 이제 우선순위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거죠. 보면 이제 태그인데 왜 그럴까요? 태그는 HTML 바디 안에 보시면 뭐 P 태그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죠? TD 태그 가면 TD 태그 엄청나게 많이 써. 테이블 만든다고 하면 TD 뭐 엄청나게 많죠. 예. 이게 적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옆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돼서 뒤에서 잘 안 보일 건데 보면 인라인 스타일은 해당 태그에만 적용된다. 범위가 아주 좁아요, 그죠? 그 다음에 ID 스타일 요거는 좁긴 좁은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단일 엘리먼트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정한 한 부분에만 이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번만 또 적용되는 거예요, 아이디가.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명으로 이제 클래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정 부분에 적용되는 스타일이고 문서 안에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거다. 그 다음에 뭐 태그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만큼 태그를 막 쓰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낮다. 예. 그리고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는 소스 중에 나중에 나온 소스를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스가 이제 위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자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꾸세요 했는데 밑에 보니까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우선순위 같아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무시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글자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세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 음식점 예를 들면서 처음에 짜장면 주세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짜장면은 좀 느끼할 것 같아. 짬뽕 주세요. 내가 속이 좀 느끼해서 좀 얼큰한 게 먹고 싶어. 그러면 두 번째 주문한 거, 짬뽕이, 진짜 이제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 요 규칙대로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된다. 스타일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기법 중에 스타일 이제 소스 코드 보시면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H1, 자, 요거는 이제 태그 선택자, 그 다음에 샵으로 시작하죠. ID 선택자, 그 태그의 ID 속성값이 하버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요 스타일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 헤딩은 앞에 점 들어가 있죠. 이거 그러면 클래스 명 선택자네, 그죠? 그러면 태그 시작 태그에 클래스 속성 값으로 헤딩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요 뒤에 요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요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고, 근데 요거 외에도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룹 선택자도 있고, 전체 선택자 별표도 있고, 그죠? 그룹 선택자는 콤마 찍어서 선택하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보통 요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iv라는, 자, 이렇게 이제 태그가 있는데, 요 div 태그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div 태그 안에, div 태그 안에 보면, 여기에, p 태그도 있고요. 자, p 태그, 요렇게 해서 p 태그도 있고, 볼드체로 출력하는 b 태그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일단 그냥 바꾸는 게 조건이, 부모가 첫 번째 부모가 div 태그이고, 요 부모 아래쪽에 있는 자식, 두 번째 조건으로 자식 태그가 b 태그인 요 내용에 대해서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파란 색상. 네. 그럴 때 선택자는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여기 중괄호 요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S라고 쓰는 거 스타일 코드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요 중괄호 앞에 요 div 태그를 일단 찾아서 그 div 내에 있는 자식 태그 중에 b 태그가 있으면 그 b 태그의 글자를 파란색으로 해라. 이 부분이죠. 그죠? 요런 의미로 우리가 선택자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자, div 태그 아래 b 태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야 하냐면 div를 앞에 써주고요. 선택자에다가 태그 선택 써주고, 여기서는 쉼표가 아니고 스페이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스페이스 공백 넣어주고, b 코드에 스타일 코드에 보시면 스타일 시트의 코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콤마가 없고 쉼표가 없고 태그명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괄호 해서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쭉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div 태그를 일단 찾아서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이나 자손 중에 b 태그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div 찾았다. 자식 중에 b 태그 있네 하면 그 b 태그 안에 있는 요 b 태그 영역에 대해서 요 이제 스타일 적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네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이제 조건 준 거죠.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일 때 뭐 그의 뭐 딸이나 뭐 아들한테 요 스타일 적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태그가 뭐 그 상위에 있는 것은 이제 부모 태그라고 그러고 안쪽에 있는 걸 자식 태그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이제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부모가 누군지까지도 이제 먼저 이렇게 검출을 해서 그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식 태그에다가 어떤 스타일 줄 때 이렇게 스페이스로, 콤마 아닙니다. 콤마는 그룹 아까 이제 적었었는데 스타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태그에도 적용되고 저 태그에 적용되고 여러 태그에 적용할 때 콤마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할 때 요거는 앞에 있는 요 태그를 찾아서 이 태그 하위에 있는 또 요 두 번째 요 태그를 또 사는 거예요. 자식 태그 중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 스타일 적용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이 되는 스타일 사용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대충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스타일도 아주 섬세하게 쓰려 그러면 이 선택자 조합하는 게 되게 복잡하게 또 들어갑니다. 막 상태값 보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뒤에 보면. 그런데 일단은 뒤에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머리 안 들어오면요, 이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설명드렸던 이 내용, 기본 내용 있죠. 요 기본 내용 알아도 웬만하면 이게 스타일 대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저인데 이런 정도 간단한 스타일은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쓰다 보면 느는 거죠. 그래서 뭐 스타일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상속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일단은 부모 요소에 어떤 스타일 적용하면 자식 요소에도 상속이 된다, 스타일이. 그런데 뭐 부모 요소에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하세요 하면 자식 요소에도 글자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 요소에 어떤 스타일 적용했을 때 자식 요소까지 이렇게 상속이 되는 스타일이 있고요. 상속이 되지 않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 설명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글자 색상은 상속되지만, 그죠? 예. 부모가 빨간색이면 자식도 빨간색 되고, 부모가 파란색이면 자식도 파란색이 된다는 거죠. 다른 지정이 없으면. 근데 배경 색상은 상속되지 않은. 예. 그러니까 이 속성 중에서도 이게 대부분 이제 그 부모한테 살 적용을 하면 자식 태그한테도 다 이렇게 살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배경 색상처럼 그렇지 않은 속성도 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옆에서 이제 소스는 뭐 바디 태그에, 바디 태그라고 하면 이거죠. 전체 다 합니다. 그죠? 내용 출력할 때 바디 안에 있는 거 다 출력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 글자체 선택하는 겁니다. 도둠체로 다 출력을 해주고 글자들을. 그다음에 컬러, 다크 그린이라고 있죠. 글자 색상을 다크 그린으로, 짙은 초록색으로 출력해달라 해서, 여기 이제 결과에 보면 다 초록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글자체가 도둠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글자체를 바꾸고 싶다 하면 폰트, 자, 빼기 패밀리예요. 폰트 패밀리입니다.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글자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CSS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CSS 이것도 이제 버전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CSS 3 쓰고 있는 거고요.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보면 이게 이제 스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스상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자료 보실 때 자료를 보실 때 보면 그 접두사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에 이렇게 요 부분 보시면 빼기로 시작하는 것들 있죠. 예, 빼기 웹킷 뭐 트랜스폼, 빼기 모질라 트랜스폼, 빼기 뭐 오페라 트랜스폼, 빼기 마이크로소프트 뭐 트랜스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MS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브라우저 엔진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그 이제 표준으로 이제 넘어올 때 이게 과도기잖아요. 그죠? 어떤 브라우저는 점수가, 표준 점수가 우리 그 HTML5 테스트라는 기억나세요? 브라우저 점수 매기는 거, 표준 얼마큼 지원하는지. 그래서 그냥 또 요것도 오래돼 가지고 그 HTML 자료에 보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HTML 5 테스트.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크롬으로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롬이 이 HTML 표준을 555점 만점 중에서 473점 이렇게 지킨다. 요런 게 나오고요. 뭐 익스플로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접속을 한번 볼게요. 익스플로러 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자, 몇 점이 나오는지 볼게요. 302점. 170점 가까이, 대부분 171점이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만큼 차이 납니다. 표준 점수가.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라고 그랬죠. 엣지가 그 보통 표준 쪽에 점수를 또 이렇게, 이게 좀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 이제 그 브라우저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이제 버리는 브라우저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크롬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부 항목에 어떤 것들은 표준 이제 지금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코드에 봤을 때 빼기로 시작하는 것들, 이게 요거 설명이죠. 혹시나 이게 과도기 코드예요. 과도기 코드. 완벽하게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표준을 지켜주고 브라우저를 버전업 시킬 때, 자, 현재 나와 있는 HTML5와 CSS 완벽하게 다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브라우저든 내가 테스트 할 필요도 없고 다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 다 동일하게 실행이 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것도 과도기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그 이제 설명해 보면 CSS 모듈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있는데, 표준 규약이 아닌 속성들은 브라우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죠? 브라우저마다 표준을 지키는 게,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직까지 못 지키는 게 있고, 그죠? 항목들이 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브라우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회사도 있고. 그래서 속성 이름 앞에 접두사 빼기로 시작하는 프리픽스라고 있습니다. 붙여서 브라우저를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브라우저 종류 많죠.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약자입니다. 제외하고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웹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이제 모던 브라우저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이게 그 표준 규약이 완성된 속성도 옛날 버전의 모든 브라우저를 고려하기 위해 브라우저 접속사를 프리픽스죠.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빼기로 지금 시작하는 것들이 접두사고요. 빼기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 웹킷, 웹키트 방식 브라우저, 사파리 크롬, 다음에 게코 방식. 자, MOZ라고 지금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게코 방식. 모질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O는 오페라 브라우저. MS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요게 요렇게 붙여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 준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코드 이렇게 길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 코드 소스 길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 줄 필요 없고, 우리 크롬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넣어 주시면 실행돼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넣어주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얘를 지원을 안 해. 이 스타일을 얘가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기능을 지원을 안 해.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코드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이게 프리픽스 달아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별로 따로 실행되도록 이렇게 그 프리픽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코드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코드가 이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괄로 안에 트랜스폼이라는 속성 이거 하나만 쓰면 돼. 표준을 잘 지키는 브라우저를 우리가 사용한다 가정하고요. 이 속성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코드가 있더라도 그러니 하고 우리가 테스트 할 때는 그냥 이것만 쓰면 돼.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윈도우 그 운영체제도 예전 7 버전 이제 업데이트 지원 안 하죠. 패치 지원 안 하죠. 그냥 10으로 다 써라 하죠. 보안상 문제 있다 하고 그냥 쓰지 말고 버려라 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옛날에 이렇게 쓰던 방법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없어지고 깔끔하게 또 책이 또 바뀌어서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게 딱 이렇게 한 줄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박스 지금 위에 트랜스폼 사용해서요. 여기 지금 이제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그 로테이트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박스 이 div 영역 박스를 여기 글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HTML5에서 CSS3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 적용해서 뭐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 CSS3에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가능해요. 애니메이션이 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브라우저 접두사 전원을 붙여준다 뭐 이런 것들은 과도기적인 코드고, 여기에 이제 보면 JS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그래서 처리가 안 되니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인클루드해서 실행을 해서 이제 프리픽스 넣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프리픽스 이제 붙여주는 그런 이제 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프리픽스 프리 min.js라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활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코드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안 넣어줘도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실습하실 때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 안 넣어줘도 돼요. 이거 안 넣고 자바스크립트 없어도 되고요. 그냥 스타일 안에 이렇게 그냥 뭐 트랜스폼, 콜론, 로테이트 15디그리입니다. 디그리, DG 이렇게 해서 15도 이렇게 회전시켜. 자 이렇게 주면 그냥 실행돼요. 크롬에서는. 그래서 뭐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프리피스 있는 거 하나 다 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다 설명드렸어요. 과도기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만 넘어가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일단 드렸는데 제가 더 뒤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또 지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실습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